우리 곁에 빅데이터가 있어. 우리 유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3D 영상 통화가 되나요? 나중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렉이 걸려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 아이, 어, 나중에 시대가 발달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도? 아니, 여기는 책에는 나오는데 여기서 되는지 물어보. 이게 지금 미래를 바탕해가지고 쓴 거 아닐까요? 음, 네. 지금 축구를 시합을 할 때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지금. 음, 로봇 의사가 있지도 않고. 음, 네? 유지, 네, 로봇 의사랑 로봇 수술기계랑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미래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유준이는 3D 영상 통화가, 화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네, 될 것 같아요. 현재? 아니면 미래? 미래 같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아이도 현재는 없지만 미래는 가능하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옷차림이 조금 과거 같아서. 음, 옷차림이 좀 더 로봇 같아요. 아이 책에서, 네. 그래, 그래. 또, 유준이, 이제 아이가 해? 음. 어예요? 어예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잠깐 찾아보니까 3D로 영상 통화 가능해진다. 에이서 3D 전문 카메라인 스페이셜 랩스 시리즈 선보여 해가지고 3D 컨텐츠를 캡처하고 유튜브 같이 영상 프로를 실시간 스트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해서 3D 기술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용화라고 하거든. 상용화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상용화된 서비스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뭐야, 실험용 으로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D로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커다랗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지. 우리가 VR 기기 있지. VR 기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건 아마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VR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홀로그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그 과학관 같은 데서 본 적 있어 혹시? 그 네. 인물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들. 그래가지고 막 손 넣으면은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홀로그램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 3D 같은 3D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미 그 영화 같은 관에는 3D 영화 같은 거 본 적 혹시 있어요? 유진이나 아윤이? 저는 안 봐봤어요. 왜요? 3D 영화 본 적 없어? 아윤이도? 네. 그 3D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영화관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는 화면으로 보잖아. 근데 네. 3D로 보면 내가 막 마치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드는 거지. 그게 그거 옛날에 그 3D 선글라스 같은 거 그렇지, 쓰고 그렇지. 맞아, 맞아. 본 적이 있긴 해요. 딱 한 번. 그 3D 선글라스 끼고 이제 가서 보면은 눈이 내리면 우리가 보통 그 화면에서 눈이 내리는데 우리가 3D 그걸 하고 있으면 진짜 내 옆에서 막 눈이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 이제 우리가 3D라고 얘기하고 4D도 들어가서 4D? 네. 아, 2D. 아니 2D는 지금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2D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2D야. 만약에 3D였으면 갑자기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아이니 앞에 손이 쑥 나오는 거지. 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3D고 4D다 4D. 요즘에 영화관 중에 4D 영화관도 있거든. 4D 영화관은 화면 영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흔들림을 느낄 수 있도록 의자가 막 흔들려. 아,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막 나와. 막 그리고 선글라스 쓰고 막 의자도 흔들려가지고 막 만약에 비 오면 물방울도 막 뿌려져.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2D 시대에서 평면 시대에 살고 있는데 3D 입체로 갈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감, 어, 여러 가지 그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뭐 촉각, 미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맛볼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이제 점점 진화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시각과 청각만 의존하잖아.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그 냄새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마치 프린터기 뭐 이렇게 듯이 냄새를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있어갖고 만약에 TV에서 무슨 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 냄새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컴퓨터에서. 그럼 그러면은 김치찌개 맛도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후각을 자극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이제 촉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 바람이 막 이렇게 분다던가, 아까 뭐 이렇게 뭐 흔들린다던가, 이런 걸로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이니. 로봇도 실수를 할까? 로봇도 실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로봇이 다 일, 좀, 그래, 좀, 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조금 오타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조금 오타가 있었으니까, 로봇은 오타가 조금 있어요. 저는 로봇이 약간 답이 정해진 거는 정확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안 정해진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술이라든지 국어 뭐, 뭐 영어도 문법이 아닌 뭐 스피킹 아니면 뭐 의학 같은 것도 막 사람을 고치는데 그 뭔가 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뭐 수액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로봇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답이 정해진 문제풀이식 같은 거는 할 수 있어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음. 음, 로봇이 과연 실수를 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처럼 컴퓨터도 로봇도 이제 뭐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프로그래밍이 때때로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현재도 종종 있고 그래서 그 오류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로봇 공학자들이라든가 프로그래머들의 최고의 고민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에 자율주행차 알아? 네. 네. 자율주행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공항 근처로 간 거야. 근데 이 주차장에 도착한 차가 멈춰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차가 계속 뺑뺑뺑 도는 거야. 엥? 그 뭐 멈춰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에서 계속 뺑뺑뺑 돌아가지고 뭐 몇십 분 동안 그래서 뭐 공포에 질리고 비행기를 놓칠 뻔하다가 겨우 이제 어떻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멈췄다는 그런 얘기인데 전혀 이렇게 뜻밖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오류가 도대체 왜 나는 거냐라는 걸 자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끼리 뭐 충돌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등등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각종 오류가 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유진이.
다모아는 왜 어떻게 그 혼자 집에서 생각 여기 로봇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집 그 뭐였지 얘 여자의 집에 갈 생각을 했나요? 로봇도 생각을 하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약간 학습형 로봇이라고 하면은 다모아도 로봇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로봇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도 생각을 하니까 점점 발달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가야 된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거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얻어낸 거 아닐까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따르면 다모아는 어떤 로봇이야? 인공지능 로봇, 응? 10쪽.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인데. 10조? 10쪽 아랫부를 보니까.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인공지능 로봇.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11쪽에 다모아가 하는 일은 요리와 청소, 청소, 집안일. 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병원, 은행, 우체국 업무를 도와드리는 믿음직한 만능 해결사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런 만능 해결사 로봇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 안 해요. 현재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 아까 선생님이 상용화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실제로 쓰이는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로봇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어떤 그런 로봇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요리하는 로봇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 카페라지. 청소하는 로봇은 있어요. 있어요. 있어. 로봇 근데 요리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는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어.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병원, 은행, 우체국 업무를 도와드리는 여기 자기가 그 사람을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은행 일을 보거나 우체국 업무를 도와드리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로봇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쌤은 다만 점차 이러한 로봇이 앞으로 더 많.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알아? 가사 도우미? 네. 가사 도우미는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 아이도 돌봐주고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직업이 가사 도우미라는 직업이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가사 도우미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생겨. 나올 거다. 어? 집안일 해주는 그 로봇이 나올 거다. 그 가사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뭐 육아를 도와주는 어린이 아이를 키워주는 육아를 도와주는 육아 도우미가 나올 거다라는 어쨌든 이 측에서는 그러한 어, 가사 도우미인 다모아가 나오는 또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미래 세상인데 어쩌면 이제 아윤이나 유진이가 좀 더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는 집에 다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 로봇도 감정이 있을까? 어,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로봇은 답변만 할 수 있어. 답변이랑 생각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현재는 챗GPT 같은 거는 감정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벽히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 그 감정 프로그램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막 챗GPT와 상담을 하는 시대도 왔다고 하거든요. 자 감정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쁨, 슬픔, 소스, 외로워, 음, 외로움 그런 느낌. 그렇지.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뭐 이런 것들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인간과 로봇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데 로봇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 감정도 이른바 학습시킬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에게 아까 우리 아윤이가 얘기했던 챗GPT에게 너 정말 대단해.
그럼 뭐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로봇이 느끼는 감정이냐 아니면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칭찬하면 그냥 기쁩니다. 야, 너 바보야. 똑바로 못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뭐 당신을 잘 돕지 못해. 저는 지금 우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그 하도록 학습된 거기 때문에 애가 특별히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어차피 유준이나 아윤이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도 어? 네, 커가면서 그 감정을 뭐 했기 때문에? 학습. 배웠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 거면 그럼 로봇도 그렇게 감정을 배워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 그것도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과 로봇의 감정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로봇에게 그러면 감정을 학습시켜야 할 거냐 아니면 로봇에게는 감정을 학습시키면 안 돼.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논쟁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아윤이는 로봇에게 감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로봇에게는 감정을 가르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 어, 로봇에게는 저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음, 감정을 가지면은 그 막 상담 같은 거 등 막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감정을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감정을 로봇한테 합숙시키면은 저희가 로봇이랑 다른 거는 감정이 있는 건데 그거랑 위기 대처는요. 그건데 이 감정을 학습을 시키면은 위기 대처 능력도 로봇이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음. 조금 안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유진이 어떻게 생각해? 어, 가르쳐야 해요. 왜? 왜냐면 여기 나오는 다모아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음, 그렇게. 그렇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만약에 로봇이 감정을 가지면 유진이를 왕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로봇이? 아니, 유진이를 질투해가지고, 로봇이 막 유진이에 대해서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유진이를 미워해갖고 못되게 굴고 그러지 않을까? 감정을 음, 가지면? 어떻게 생각해, 유진아? 그러면은 아,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그래서, 못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면 돼. 좋은 감정만 갖게 한다고? 네. 잘이라고만. 못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못 갖고 잘이라는 감정을 갖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누구 할 차례야? 아윤이? 아니요. 나 금방? 유진이? 또 할 거 있어? 해. 없어요. 없고, 아윤이는? 전 조금 더 남긴 했어요. 해.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가 로봇에게 조정당할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진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로봇들이 질투가 나서 인간들 자리를 뺏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저희보다 지능 자체로만은 똑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 세상으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로봇이 저희보다 더 똑똑하니까 감정까지 배우면 진짜 완벽하게 되니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지금 현재도 막
음, 선생님, 저만 렉 걸렸나요? 아윤이가 잠깐 멈춘 것 같아. 아윤이가 렉이 걸려가지고 잠깐 멈췄어. 음, 왜? 선생님도 멈춘 것 같아? 아니요, 선생님은 안 멈췄어요. 음, 잠깐 기다려야 되나? 방학했어? 유진이는? 아니요, 방학이 없어요. 아예 방학이 없어. 여름방학이 길었었나? 네, 너무 길어서 없어요, 지금. 음, 그러면 계속 2월 달도 계속 학교 다녀? 조금은 쉴 거예요, 아마도. 너무 쉴것 같아. 그래서 추워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 근데 너무 추워요. 그래도 학교는 따뜻할 거 아니야? 네, 학교는 너무 더워요. 학교는 너무 더워 또. 학교 가는데 걸어가? 네, 집에서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있어. 몇 분 정도 걸려? 걸어가는데. 어, 자전거 타면은 2분 정도 걸리고요. 음,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려요. 학교가 가까운 편이라 다행히. 네. 네. 음. 됐어. 어, 아니 이제 괜찮아? 네. 아까 던 얘기 맞아? 어, 아까 무슨 얘기, 그, 조정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로봇이 지능 자체로만은 저희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스마트폰 세상에 빠지고, 막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로봇이 저희보다 똑똑해져가지고, 막 감정도 배우고, 막 그러면은, 저희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했어 이제? 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조금 더 남긴 했어요. 해 그러면 해. 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과정도 나중에 빅데이터가 만들 수도 있을까? 어, 엄청 미래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예를 들어, 그때는 좀 예를 들어 사가 몇 개가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5 더하기 5도 그냥 5도 인공지능 그냥 5 더하기 5라고 하고 사람은 쉽게 해주려고 사과가 5개 있고 사과가 5개 있는데 그건 몇 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로봇이 저희를 조종하고 막, 막 로봇이 저희를 막 조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니 아니 그 학교를 그때까지 다닐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VR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3D로 그냥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시대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과서로 안 하고 막 전자책이든지 그런 걸로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맨날 로봇 얘기만 해갖고 선생님이 좀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빅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반가웠습니다. 왜 선생님이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반가웠을까? 주제가 지금 음, 책 제목의 주제가 빅데이터인데 자꾸 어, 그 빅데이터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 뭐 우리 곁에 빅데이터가 있어라고 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그 빅데이터를 좀 흥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로봇 아모아하고 아라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그 아라하고 로봇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무슨 이야기? 이야기 다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이야기가 중심인데 여러분이 빅데이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로봇 얘기만 해갖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했는데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반가운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여러분이 더 확장해서 또 여러분의 삶과 관계된 빅데이터와 학교, 빅데이터와 수업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아윤이나 유진이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학교 교육에서 빅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윤이와 유진이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빅데이터가 여러분 학교에 교과서 뭐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혹시 AIDT라고 들어봤어? 네? AI AIDT, 아니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혹시 들어봤어? 디지털 교과서 알아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원래 교육부의 계획은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AIDT, AI 디지털 교과서를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윤이나 유진이가 막 이렇게 수학이다. 그럼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럼 그 문제를 푼 게 다 뭘로? 데이터로 기록. 저장돼. 근데 그게 아윤이나 유진이 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그 문제에 관한 게 다 저장이 되는 거야. 선생님, 아,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음, 가끔씩 PPT도 컴퓨터로 만들고 음, 시, 언제 수학 시험도 컴퓨터로 봤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한 자료들이 다 모여. 그럼 그게 바로 빅데이터야. 그러면은 막 상위 몇 퍼센트인지 그런 것도 분석해 줄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더라. 아,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막 중요하게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걸 강조해. 보면서 만약에 아이에게는 뭐 세 자릿수 덧셈 하는 걸 아이가 힘들어하더라. 그러니까 세 자릿수 덧셈 하는 문제를 계속 내주는 거야. 뭐 유준이는 무슨 도형 사각형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힘들어하더라. 그럼 원의 넓이를 막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뭘 못하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하겠다는 거야? 분석하겠다는 거야.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데 교과서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걸 보고서 영어 뭐 이렇게 발음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 영어 발음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발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AIDT 교과서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교육부는 준비 중이고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반대하는 어른들도. 왜? 왜 반대할까? 왜냐면은 음, 그 막 너무 미디어 같은 거에 빠지거나 음. 막 그렇게 하고 뭐 미디어에 빠지고 책을 읽거나 진짜 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막 눈도 나빠지고 문해력이나 이런 것도 막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편리함에만 있어가지고 참을성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 그래요. 유진, 왜 반대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계속 그것만 쓰다 보면은 그 엄마가 문제 풀라고 했을 때 풀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시력이 나빠져요. 그렇지. 지금 아윤이하고 유진이가 잘 얘기했는데 AIDT라는 어떤 걸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전자기기에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어. 그 다음에 또 그런 개인정보, 아이나 유진이의 어떤 그런 정보가 다 데이터로 쌓이는 거야. 그런 개인정보가 쌓이는 것들에 대해서 역시 좋지 않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아이니와 유진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 AIDT 그거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대회에 쓰는데 그게 큰 돈이 들어. 그래서 그 돈을 굳이 AIDT에다 쓰지 말고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한 반에 20명이 안 되도록 그 선생님을 더 많이 뽑고 교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 디지털 교과서에 돈을 다 쓰게 되면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없어요. 없어. 부족해져.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우선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 그걸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아이유에게 맞는, 유진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 같은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앞으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시장에 살 거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친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좋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분야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책 13쪽에 보면 빅데이터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쪽에서 빅데이터가 뭔지를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빅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가 자료고 빅이 크다니까 아주 많은 자료, 아주 큰 자료를 모아놓은 것, 이게 빅데이터야. 그런데 빅데이터는 단지 자료를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빅데이터가 뭐래? 의미 있는 내용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을 뽑아내는 기술을 말해. 아주 많은 자료에서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을 뽑아내는 기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런 빅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나 그 사용되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차례 볼까, 차례? 차례. 책 차례 보면 2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 인터넷. 인터넷 쇼핑할 때.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할 때 빅데이터가 인터넷 쇼핑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데 인터넷 쇼핑할 때 빅데이터가 예를 들어 정보들을 알려주는 배를 주고 아 배를 뭐라고? 예를 들어 뭘 알려준다고? 배 사거리 상은 배를 주고 배를 사면 귤을 주고 이어서 줘요. 계속. 음, 연관 정보들을 검색해줘. 그렇지. 연관 정보를 분석해. 그 선생님이 여기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에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 서점이거든. 그 선생님이 만약에 뭐 선생님이 쓴 책 그 뭐였죠? 게임 체인저 아, 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어.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 찾단 말이야. 이렇게 찾으면 이 책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가 쭉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이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이 다음 상품도 구입했어요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자기가 뭐 해줘? 추천해줘. 이 상품을 클릭한 분들이 다음 상품도 클릭하고 있어요 해서 연관된 이런 상품들을 출력해 주더란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빅데이터. 어, 어, 이 인터넷 서점에 그 가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제 뭐야? 빅데이터. 어떤 책을 검색했나, 어떤 책을 찾았나, 그거에 관한 자료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뭐야,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연관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선생님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광고가 이런 게 떠. 신년맞이 무제한 독서 빵원 윌러가 처음이라고 누구나 해서 이런 광고가 뜨는데 이런 광고가 뜨는 것도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 책을 찾아보고 막 이런 걸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다? 독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책과 관련된 그런 광고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살 가능성이 많아요. 크다, 많다. 이런 거를 이 인터넷에서 알아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띄우는 거야. 또 여기 보면 견적과 보장, 리본카, 내 차 팔기 요건데 쌤이 얼마 전에 중고차, 쌤이 타고 있던 그 중고차를 팔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를 그런 검색 같은 거 했더니 그 데이터를 갖고서 저런 차 광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쇼핑할 때 바로 그 쇼핑 회사에서 우리 어떤 그런 정보를 찾아서 그걸 갖고 맞춤형 광고를 한다던가 서비스 그 제안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하는 게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 단점은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고, 음, 그 장점은 그,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얻게 되니까 좋아져요. 아니, 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져요, 장점은. 그다음에 음, 장점은 이거 너무 예쁘다 하고 진짜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충동 구매가 뭐야, 아니면? 충동 구매가 갑자기 그렇게 알아보지 않고 갑자기 이거 예쁘다 해가지고 바로 사는 거예요. 민진, 충동 그런 구매. 거 충동 구매라고 해요. 어, 그, 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음, 무작정, 이거 예쁘다, 이거 멋지다 하면서 여기 모든 움직임 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사버리는 거. 그렇지. 이른바 충동적으로라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쑥 하는 걸 보고 그냥 충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동 구매. 그래서 원래 내가 그걸 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렇게 광고하고 막 갑자기 하니까는, 그걸까지 사야겠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자꾸 이제 쇼핑을 더 많이 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진이가 말한 대로 뭐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렇게 소비가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넷 쇼핑에서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찾아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에 관심이 있냐 이런 많은 그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이 50대 남자가 겨울철에 주로 관심 갖는 건 뭐다라고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제안을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게 보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편리하게 제한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소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자꾸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3장은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어디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진찰 받아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요. 요게 병원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관계 있을까? 그 사람의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가는 데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음, 아이니, 그 병원에서는 음, 그 막 빅데이터 검사 같은 걸 하면은 여러 가지 병과 증상을 알려주면은 컴퓨터가 무슨 병인지 알아맞혀 주기도 하고 음. 그 막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병이 옮았는지 이런 거를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쌤 깜짝 놀랐네. 어, 자, 아이니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 그 여러 환자를 비교해 보면은 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옆 동네에 갈 때는 옆 동네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게 나와요. 유진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하고 그거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이런 걸 아는데 그거 자체를 AI가 학습을 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로 그걸 학습을 해. 수많은 사람들 엑스레이나
수많은 사람들 CT 찍은 걸 다 학습을 해. 그래서 그런 그 판독 자체를 이제 누가 하는 거야? AI가 하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만 AI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아까 아이유가 얘기한 부분들처럼 어, 그 각 소아과나 각 병원에서 뭐 유진이가 오늘 감기 치료를 받고 왔다, 뭐 아이유가 무슨 뭐 축농증 치료를 받고 왔다 이런 정보가 다 모여.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무슨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정, 그러면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서 하지 아니하고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에 열이 나, 그러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머리에 열 날 때 열 내리는 방법 이런 걸 막 검색해 본단 말이야. 뭐 기침 날 때 뭐 하는 거 이렇게 검색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 회사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요즘에 검색을 뭘 많이 하더라. 그럼 그쪽에 감기 환자나 무슨 환자가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염이 어떻게 더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 뭘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네. 계절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런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는 병원이 더 필요하다. 어디에는 뭐 무슨 의사 선생님을 더 많이 보내겠다. 어느 계절에는 무슨 약을 더 많이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병원과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관련성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은 뭐에 대해 나왔어? 사장 은행이요. 자, 은행과 빅데이터는 어떤 관계가 있어, 아윤이? 은행과 빅데이터는 막, 막 은행 그 고객님이 언제 돈을 많이 쓰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돈을 다 쓰는지, 뭐 이틀 나눠 쓰는지 그런 것도 막 분석해가지고 알려주고, 저축하라고 문자도 만들어줘요. 그지? 어, 은행에서,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보면 아까 아윤이가 얘기했듯이 은행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쓰잖아? 요즘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네. 어디 가서 뭘 샀는지 이것들이 다 쌓여. 빅데이터가 쌓여. 그러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사는지 뭐 어느 시간대 뭘 많이 사는지 또는 어디서 많이 뭘 사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요즘에 뭐 소비를 많이 안 하는지, 뭐 소비가 많이 늘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경제 전망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은행에 가면 은행의 상품, 예금이나 이런 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진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과 아윤이가 원하는 스타일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유진이는 뭐 좀 위험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해. 반면 아윤이는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그러니까 안전한 걸 원해. 그럼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진이에게 맞는 투자를 은행에서 제한하고 아윤이에게 맞는 투자를 또 제한을 하고 또 이제 유진이 어떤 그런 소비 습관과 유진이 또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소비 습관을 비교해서 유진이에게 어떤 소비를 더 할 거를 뭐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은행에서 어떤 그런 빅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은행과 빅데이터의 또 관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뭐에 관한 거야? 오늘 새 건물이 생겼어요. 네, 어, 세금. 요거하고 빅데이터 무슨 건물하고 빅데이터하고 무슨 관계야, 유진이? 건물이 안 부서지게 하려고 하거나, 음. 다른 옆에 있는 건물을 상가와 함께 딱 잘 어울리는 거와 좀 예쁜 모양? 음. 아니,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쓰기 편해야 하고 그 흔들리지 않고 건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은지 그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뭘 만들지 같은 거를 해요. 그치. 그 옛날에는 그냥 그 건축가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주로 그 지역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 그 뭐 이거 건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뭐 바람은 얼마나 많이 부는지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높이라던가 아니 그 건물 안에 뭐 이렇게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바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은 축구 경기를 구경해요. 축구 경기, 스포츠와 빅데이터는 아연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그, 그 결과를 막 예측해요. 그다음에 팀과 선수들의 경기력을 모아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누가 이길 건지 해보고 빅데이터로 상대편을 분석해서 상대편 선수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 상대팀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음, 빅데이터하고 축구 경기 어떻게 관계돼? 빅데이터와 축구 그 뭐지, 관계는 축구 경기에 그 상대팀이 이 사람은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은 잘하니까 한꺼번에 몰려가자 이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에게 그런 장치를 달고 뛰게.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뛸 때 뭐 심박수는 어떠한지 또 축구 선수들이 축구와 같은데 칩이 내장돼 있으면 그 운동 경기장에서 그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어느 지역에 주로 위치했는지 이런 거를 다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그럼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뭐 언제 교체해 주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앞으로 어떻게 교정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감독이 코치가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메모했거든. 적어서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바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까 여러분 말했던 축구의 전략이나 전술을 짠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할 수 있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실정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가 온대요. 일기예보하고 빅데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바람과 먼지야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곧 오겠다 그런 걸 예측해요. 아연이 일기예보와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어? 어,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그 음, 세계 곳의 비, 바람, 그런 날씨들 같은 음, 거를 분석해가지고 음, 이날은 뭐 비가 오겠다, 이날은 음, 뭐 미세먼지가 많겠다, 그런 거를 다 예측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바람부터 시작해서 구름의 양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날씨를 결정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요소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일기예보 같은 경우가 과거 작년에 어떤 재작년이었든지 수십 년 전에 어땠는지 그 자료가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과들을 끌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아주 큰 컴퓨터 그 처리 능력이 뛰어난 그런 컴퓨터가 기상청이 갖고 있어요. 기상청. 그 기상청에서 바로 그런 아, 컴퓨터에 의해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은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과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같은 걸 다 분석해가지고, 음. 뭐, 이쪽 도로는 사람들 많이 다니네. 그럼 여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요? 어, 그 안전하고 동네,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야? 에? 안전과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야? 왜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도둑이 많이 드는 동네라면은 순찰을 다른 동네 5번 한다고 치면은 음. 그 동네는 7번 하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그 이제 입에 범죄 발생 그런 건수라던가 주로 범죄가 어느 시간대, 무슨 요일날 많이 발생하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다 이제 잡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아윤이나 유진이나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돈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안전 뭐 CCTV를 더 많이 단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안전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가 아주 많은 나라인데 그 CCTV에 다 찍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범죄자들이 현재 뭐 어디 지역에 많이 있나 아니면 범죄가 주로 발생한 타이밍이라던가 유역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더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아이린이나 유진이가 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린이와 유진이가 하는 일에도 뭘 이용해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린이와 유진이가 그냥 빅데이터가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린이, 유진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석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이유가 나중에 음식점 하고 싶어요. 근데 음식점을 할 때 단지 그 음식점을 그냥 뭘 할까 이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거는 뭐가 있나 그 빅데이터에서 자료들을 뽑아본다던가 아니면 아이유가 가게를 내는데 그 가게를 어디에다 낼지 얼마만큼 규모를 낼지 또 영업 시간을 뭐 아침부터 밤까지 할지 아니면 뭐 오후에만 뭐 할지 아니면 또 쉬는 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무슨 요일에 쉴지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봤더니 뭐 월요일 날은 매출이 뚝 떨어지고 다른 날은 매출이 높아. 그럼 월요일 날이 제일 장사가 안 된다니까. 그럼 이날은 뭐 하자? 쉬자. 쉬자.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목요일 날이 조금 뭐 부진하면 그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할인 행사나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목요일 날 더 많이 끌어모으도록 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봤더니 근데,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음, 다 빅데이터를 알아본 다음에 가게를 차리면은 음. 둘 중에 뭐가 더 잘 돼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 아이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누군가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람이 더 이제 앞서는데 다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 빅데이터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더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또 이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 잘 정말 어? 내리겠네요. 유진이만 저, 있고, 저만 여자애가 렉 걸리게 아니, 보여요. 아이렉 걸린 건 맞아. 아까 아이니가 렉 걸리고, 쌤도 튕겨나가고, 오늘 유진이만 멀쩡하고, 그러네. 요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면, 그 인터넷 업체에서는, 줌 업체에서도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그래갖고, 언제 내기 뭐 많이 걸리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삼아서 이제 이것들 다음번에 어떻게 복구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 뭐 서버를 뭐 증설해야겠다. 이러한 자료로 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장. 구장에는 뭐가 나와? 로봇과 빅데이터가 사람을 대신하게 될까? 이 책 저자의 주장은 뭐야? 로봇과 빅데이터가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보니까 다른 주장.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
제 주장. 없다고. 어? 없다고 주장. 없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말이야? 음,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 왜? 왜냐면, 왜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책 64쪽. 64쪽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빅데이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책 64쪽에 보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그 음, 빅데이터가 아니. 빅데이터가 큰 약점이 있어요. 음, 모든 일을 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음.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기록에 없는 일이 벌어지면 빅데이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어, 근데 반대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뭔가 해결력 같은 게 뛰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이유가 잘 얘기했네. 유진이가 지금 아이유가 한 말을 유진이가 다시 바꿔서 한번 얘기해볼까? 어떻게 바꿔서 얘기해요? 아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아이유가 한 말 한번 얘기해보라고, 유진. 빅데이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음, 음, 책 64쪽. 음. 빅데이터는 큰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읽어주지 말고, 네 말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저가 새로 바꿔서 얘기하라고요.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봐. 왜? 어떤 장점이 있어? 빅데이터는 과거만 생각하지 미래는 생각을 안 해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빅데이터는 단지 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유준이나 아윤이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그런 힘을 자꾸 기르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그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힘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이디가 이제 이 식당도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저 식당도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럼 결국은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가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 누가 그 빅데이터 자료를 더 해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식당의 경쟁력, 형태들이 이제 결정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다 이용한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결국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인간의 이해 능력 이런 부분이 더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윤아, 우리 하나 더 들어온 거 아윤이 너 아니었어? 뭐예요? 너가 두 대로 들어온 거 아니었어? 조금 아까 아니, 아니었어. 너 아니었어? 네. 부럽다. 누구였을까? 쌤은 아윤이 아까 렉 걸리고 그래갖고 이제 아윤이가 두 대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 그래. 아닌가 보다.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곁에 빅데이터가 있어라는 책을 함께 보았고 잠깐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책이 바나나가 뭐예요? 바나나가 뭐예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작 동화인 책입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뭐예요라는 아주 선생님은 재밌게 잘 읽었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나나가 뭐예요 책으로 열주나 됐어? 뒤에 느낌표도 붙여야 해요. 뭐라고? 물음표? 느낌, 물음, 느낌표. 물음표. 바나나가 뭐예요? 물음표.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